있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볼게요. 네.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자의 권력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저희 내면서 그걸로써 저희 문제를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권력자들이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기회가 있으면 가서 즐긴단 말입니다. 네. 그게 비단 한국에서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여기 캐나다도 있고 미국도 그렇고, 또 미국 저희 미국도 할로윈 때 파티하는 거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몰려다니면서 거리 또 가득 차고 저녁 늦게까지 술 먹고 들어오고 폭죽 터뜨리고 다 마찬가지예요. 예. 자, 그러면은 인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일이 있죠. 그러면은 권력자의 역할은 국민들을 일상에서부터 행복하고 즐겁게 함으로써 이렇게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일을 줄여서 그 할로윈이 있어도 모이는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100% 다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해지면 그나마 자기가 그 순간에 가야 될 가서 즐기겠다 하는 것도 뭐 생각하면 '아 뭐 어제도 좀 나는 파티하고 즐겁게 놀았으니까 오늘 뭐 사람들 많이 모일 테니까 나는 건너뛸래.' 이러면은 가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여기에 인제 권력자의 자질이 들어갑니다. 권력자의 능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능력. 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첫 번째, 권력자가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은 곳을, 그 권력자의 역할에서 두 번째는 예방이에요. 예방. 그런데 이 예방이 재밌는 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때는 이 예방이 쉬울 것 같지만 사실상 예방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게 예방이 어려운 이유가 하기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인제 이태원 저희 참사를 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이태원 참사를 예방한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저희 신문 기사를 보니까, 제가 요거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 인제 제가 아까 저희 그 여기에서 인제 제가 봤는데, 뭐죠? 잠깐만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어 그게 없네. 어 제가 찾아 놨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거였어요. 이 제가 스크랩해 놓는 거를 잊은 것 같은데, 일단 얘기는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게 뭐였냐면은 작년하고 2017 년인가 뭐 아무튼 좀 오래전하고 작년인가 21 년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올해 2022 년에 벌어진 할로윈하고 두 개를 비교해 놓은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게 MBC 뉴스에서, 저는 인제 MBC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그거를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작년에 있었던 저 영상에서는 경찰들이 중간중간에 있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분산을 시킬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번에는 그게 없었죠. 예. 예방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몰랐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권력을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리고 저희 이런 것 많이 모이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거리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예방을 한다라고 했던 게 성범죄,
뭐 이런 종류에 대해서 범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방을 했잖아요. 그죠? 예방하는 방법을 찾고 그래서 경찰력을 거기다 투입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본 뉴스에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성범죄나 이런 것에 대한 투입은 했는데 왜 거리에서 사람들을 분산시켜 가면서 하는 것은 예방을 하지 못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요거는 제가 인제 이어지는 그 내용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면은 경찰의 대응, 여기서 이 경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인제 접근법에 대한 내용들은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기하지는 않고요. 여기서는 쪼끔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방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방에는 결과가 없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2021 년에 저희 사람들이 모일 것을 생각을 해서 경찰력을 투입해서 경찰 사람들을 분산을 시켰다. 그러면은 압사 사고 같은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죠. 그럼 사건이 터지질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럼 결과가 없어요, 예방은. 예방을 아무리 해도 결과가 없어요. 그 얘기는 이걸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리가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예방이 인제 그런 차원의 이 차원에서 봐야 되는 그 하나의 이제 현상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잘했다 잘못했다가 없으니까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그냥 '아이 너희들 이거 경찰 밤에 가서 줄 세워 놓고 그러면은 너희들 여기다 그 경찰들 다 시간 외에 수당 주고 또 경찰들 뭐죠? 의무 경찰들 같은 경우 인제 있잖아요.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의무 경찰들 같은 경우 밤에 잠도 못 자고 뭐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러잖아요. 저는 뭐 철책에서 군 생활을 했지만 철책에서도 왜 북한에서 뭐 총이라도 한번 쏘면은 그런 얘기 나오더라. "아 저놈의 새끼들 왜 총을 쏴 가지고 우리 잠 못 자게 경계 서게 만들고." 이 얘기 나오거든요. 의무 경찰들이라고 그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왜 사람들 여기 모여 가지고 우리가 나와서 이 밤중에 이 고생을 하고 있어. 지금 들어가서 자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뭐 시간 외에 수당을 받는 사람들 경찰들 같은 경우에야 "아이 나 근무하고 시간 외에 수당 받으니까 이걸로 보상돼."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예. 바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인제 어떻게 되냐면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로부터의 칭찬,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은 없어요, 특히. 그런데 뭐가 나오냐면은 예방에서는 잘못했다만 부각이 돼요. 잘못했다만 드러나요.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저희 사람들이 경찰들이 쉬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들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예방하는 거를 미뤄요.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방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아이 사고가 안 터지면 그러니까 운에 맡기는 거죠. 운에 맡기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제 이 뭐죠? 사주팔자 이런 거에 맡기는 거예요. 예. 운에 맡기면서 어떻게 하냐면 안 터지면 한번 보세요. 경찰 인력을 투입을 안 했으니까 일단 돈이 저장이 돼요. 저축이 돼요. 돈이 남아요. 돈을 좀 아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경찰들 의무 경찰들 잠 편하게 자게 하니까 경찰들로부터 찬사를 받아요. "어 잘했어."라는 이야기를. 자, 그러다 보니까 예방을 할 생각은 안 해요. 그럼 어떤 거를 예방을 하느냐?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것 중에서 이 범죄라고 하는 것,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죄가 될 수 있는 거 소매치기 뭐 성범죄 이런 거에만 경찰력을 투입을 하는데 그것도 사람이 많으면은 성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게 일어나기도 어려울 뿐더러 누가 한번 지나가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자 엉덩이라도 한번 딱 주물렀다 그러면은 여자가 악소리만 해도 주변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죠. 그러면 어떨까요?
뭐 소매치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경찰력을 또 많이 투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은 예방을 했을 때 그 제 오는 제 불평불만서부터 이런 것들 칭찬은 없고 열심히 예방은 했더니 잘했다는 얘기는 없고 뭐 "잘못했네." 이런 얘기서부터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은 계속 쏟아져 나올 거고 그 안에서부터 쏟아져 나오죠. 왜냐하면은 그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일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일 테니까 말 그대로 이 권력층 정부라고 한다면은 이 정부에 해당되는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일 거거든요. 예 공무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부터는 뭐 예방을 안 하니까 "아이 됐어. 야 우리 저희 지금 정권은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인제 '최소한의 성범죄라든가 이런 것만 막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바로 이 운이 다 됐을 때 예 지금과 같이 이태원 참사 같은 게 벌어졌을 때 이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한번에 다 위로 올라오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들이 진짜 잘했다가 아니라 잘못했다가 되고 그전에 했던 사람들이 예방을 했을 때 그때서야 '아 그때 예방한 게 잘했던 거구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했다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예방을 했을 때는. 잘못했다만 나타나죠. 사고가 터지면 그 사고가 터졌을 때 예방을 안 한 그 사람이 잘못했다가 들어가고 그전에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때는 이건 잘한 거에 들어가는구나.' 그때 가서 가치를 봐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예방의 방향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왜 예방을 못 했니? 저 사람들이 뭐 저희 저희 뭐야 자기들의 그런 어떤 저희 뭐야 뭐죠? 뭐라 그럴까요? 저희 업무를 게을리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업무를 게을리했다는 것보다는 알면서도 예방을 했을 때 오는 부작용이 당장 있고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런 어떤 보여지는 모습을 위해서 사실상 예방을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앞서서 인제 저희 서론에서 그 이야기를 한 게 있죠. 사람들이 단어를 선택을 할 때 희생자다, 사망자다 이런 선택서부터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자꾸 이 조율을 해 가면서 사망자 쪽으로 몰아가려고 그러고 책임을 회피하는 말들이 나온다는 이야기 제가 인제 고거를 뭐죠? 한 주제를 한 두세 번째 제가 볼 세 번째로 해 가지고 경찰에 대한 대응에 대한 이야기가 지나고 나면 그걸 다루겠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이야기에 들어가면 인제 그 이야기가 들어갈 텐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라고 언론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진짜로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왜 책임져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내가 왜 책임져야 되는데. 그거 내 잘못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에는 바로 이러한 것이 밑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느냐? 그거는 인제 뒤에 가 가지고 꼬리 자르기라든가 인제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 그때 인제 제가 그것을 다 합쳐 가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 인제 그 이야기를 여기서 놓고 여기서는 제가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거를 좀 종합적으로 한번 요약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결국 지도자의 자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방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예방을 한다는 것 제가 시간이 조금 넘어도 이 이야기는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다시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지도자가 할 일을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자질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 이해는 여기서 해놓을게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좀 해상도가 흐린데 여기는 그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한 그 기사들 쭉 나왔으니까 요거는 이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를 한번 보세요. 광산 매몰돼 있는데 지금 그 보면은 시추를 했는데 제가 이거 뉴스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뉴스에서 제가 좀 전에 들으면서 '아 진짜 이런 경우가 있구나.'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뭐를 했냐면 제가 본 영화 중에 터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터널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다가 제가 그 한 가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저게 진짜로 벌어지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재밌게 영화는 만들었다. 근데 '저런 일이 진짜로 현실에서 벌어질까?'라고 하는 게 진짜 현실로 벌어졌는데 그게 뭐였냐면 터널에서 사람이 터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터널 안에 갇혔잖아요. 그랬는데 이 터널을 뚫었는데 이 그 설계도가 어디가 어떻게 돼 가지고 아무튼 했는데 뚫었는데 이 원래 사람을 구조해야 되는 사람을 쪽을 뚫은 게 아니라 엉뚱한 데를 뚫은 거예요. 그 보니까는 여기가 똑같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옛날 뭐 그 지도 아니면은 뭐 어떻게 좀 오류가 난 거를 가지고선 했다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그 생각하실 거예요. 지도자의 그 자질과 역할과 자질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하죠. 예. 지도자가 보여주는 모습이요.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그 대처를 하는지 그리고 사건이 터지기 전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 대비를 한다는 거예요. 대비. 그럼 대비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선 뭐가 있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방하고 대비하는 그 방법을 지도자가 이끄는 것이 그런 쪽이었다면 자기들도 준비를 할 거예요. 말 그대로 "야 이게 지도가 옛날 건데 이거 새로 업데이트 해야 되지 않겠어?" 예를 들어 가지고 이태원이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됐는 저희 지난번에 사람들이 이 정도 모였었는데 그러면 이 정도 모였을 때 이 벌어질 수 있는 걸 생각해서 그러면 이 주변 정리서부터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 지도 놓고 분석하고 해야 되죠. 여기도 지도 업데이트 해 가지고 놓고 분석하고 해 가면서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확률이 줄겠죠. 똑같아요. 그래서 지도자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도자가 예방하고 대비하면서 그 자기의 역할을 하지를 못하는 상태가 되면 그 밑으로 줄줄이 사탕으로 다 자기의 역할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현장에 가 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뭐 이거를 두 개의 다른 사건으로 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두 개가 맞물려 있는 사건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로 가느냐? 지도자의 역할과 자질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요게 3 부니까 4 부에서 경찰의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